다들 이제 많이 아시고 있을 겁니다. 슬로푸드가 이태리의 어느 한 마을에서 패스트푸드의 반감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기네가 먹었던 원래 건강한 식품이 있었는데 패스트푸드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어서 운동 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아주 자연에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게 슬로푸드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농업 부분에서 주로 많이 생겼었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이 뭐 농산물만 있나요? 축산물도 있고 어업에 의해서 생기는 수산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물고기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어업에서는 슬로푸드에 해당하는 무엇이 없을까라고 관심을 찾다 보니까 슬로우피쉬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슬로푸드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슬로우피쉬라는 것들이 어업에서 특화된 또 하나의 슬로푸드 운동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통 방식의 자연의 수능에서 생산지 가까운 데서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산물. 지금 우리가 양식이라고 지칭되는 것들은 자연에서 채취한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과소비를 대응해서 과잉 생산을 해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기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공장식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를 지향하는 그런 식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생선도 그냥 생선이 아니고 굿, 좋고, 클린, 깨끗하고, 페어,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생선들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명태하고 고등어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사실은 명태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는 10만 톤, 15만 톤씩 잡혔던 그 생선입니다. 근데 이게 2008년도에 정부 공식 통계상에 하나도 잡히지 않은 걸로 기록이 됐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명태의 고향이라 불렸던 강원도 고성군. 이제 명태는 사라지고 노래만이 남았습니다. 에이야 명태란님이 에이야 다문 에이야 걸렸구나. 1980년대만 해도 이곳에는 매일같이 만선의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어부들의 입가에는 웃음꽃이 끊이질 않았죠. 하루에 줄만 땡겨 싣고 이랬다고. 그런 시절인데 명태가 떠난 자리, 어부들의 삶도 변했습니다. 그 겨울 한철만큼은 참 세월은 참 좋았죠. 사람들 뱃사람들 명태 한 번씩 잡아오면 술도 한 잔, 막걸리도 한 잔씩 먹을 그런 단계가 되고. 명태가 끊어지고부터는 이 명태 한 마리에 아주 금값이 돼버렸어요. 명태가 안 나므로 타어종으로 그걸 대치하자니 그 힘이 얼마나 들겠어요. 어민들 삶이 지금은 말이 아닙니다. 산처럼 잡힌다고 해서 산태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명태. 80년대에는 연평균 16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어획량을 자랑했었는데요. 그러나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동해안의 수온 상승과 무분별한 어획 때문입니다. 명태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성어뿐만 아니라 어린 치어까지 싹쓸이 조업을 하는 바람에 명태의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거기에다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산란장의 어떤 생태계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마침내 2008년 공식 어획량 제로를 기록한 명태. 명태 복원을 위해 살아있는 명태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나와서 많이 보내주기도 했어요. 10배는 몰라도 조금 비싸게. 그래서 강릉 그 연구소에다 보내줬는데 그래도 부활을 못 시켰어요. 오래 살지를 못하니까. 명태라는 그게 온창 심해서 나는 고기니까.
국민 생선 명태. 우리 바다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모 연구소에서는 명태를 인공적으로 종자를 알을 부화시켜서 인공적으로 종자를 만들어서 이미 바다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저께 뉴스를 제가 봤는데 강원도 고성 쪽에서 한 200마리 정도가 지금 잡혔다고 되게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원이 망가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고등어는 또 어떨까요? 90년대만 해도 제가 고등어로 박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획량을 봤을 때 50만 톤, 1년 50만 톤씩을 고등어를 잡았었어요. 굉장히 주어종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최근 어느 연구소에서는 이런 전망을 내세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등어 계속 잡으면 10년 내에 더 이상 못 잡을 거다. 심각하죠. 해양 생태계, 우리나라 수산 자원의 현황은 굉장히 나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두 종의 어획량이 감소했던 가장 큰 이유를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물론 남획, 어미들을 잡아서 남획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사실 자본주의사에서 돈이 떠다니는데 안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한 것은 하나 있어요. 위판장에 가면 이런 것들이 널려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미성어를 많이 잡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물학적 최소체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크기가. 최소한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얘 일생에 한 번은 산란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크기의 성어가 한 번은 생산을, 그러니까 산란을 하고 자기는 잡혀 먹혀도 그게 또 자원으로서 재가입이 되는 건데 그렇게 크기까지 다 기다려주지 않고 미성어부터 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자원은 더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두 가지의 규제를 가지고 그 전체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어업인들한테 인식의 전환만을 요구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운동의 차원에서 인식이 전환하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산자원이라는 거는 재료를 집어넣으면 어미가 나오는 그런 공장형 공산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바다는 해양이라는 것과 수산이라는 걸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해양은 수산의 토대가 되는 거고 수산은 해양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양에, 바다에 사는 그 생물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생산으로서만, 수산의 개념으로서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양이라는 걸 놓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어업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기가 점점 좀 무거워지죠? 그런데 우리가 어영차 바다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업하는 분들 보시고 또 거기서 잡히는 제철 해산물들을 또 먹는 것까지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TV 또 지금의 방송을 보면 너무 먹방 위주고 생물을 생물로 취급하지 않는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낚시가 레저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느 지자체는 가둬놓고 축제를 만들면서 그걸 잡아가는 놀이로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같이 물고기 박사고 물고기 아빠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먹는 거와 이런 바다를 찾아가는 일들을 계속 하려면 그 바다는 그 바다 그대로, 그 바다에 사는 생물은 생명체로 이해를 해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바다를 잘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슬로피시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슬로피시를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남해도에 가면 그 창선 쪽에 수로가 좁은 데 보면 대나무로 발을 쳐놓고 하는 어업이 있을 겁니다. 이게 소위 죽방염입니다. 죽방염과 거기서 잡힌 죽방멸치를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슬로피시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이곳에 죽방염이 있습니다. 죽방염은 물고기를 유인하는 삼각발과 물고기를 가두는 불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물고기를 가두는 겁니다. 밀물과 함께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 어로로 들어오는 멸치떼만을 잡는 방식입니다. 죽방염을 설치한 어부들은 물때에 맞춰 멸치를 건져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 시간이 바뀌니 여간 귀찮은 게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어부들은 고집스럽게 죽방염을 고수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선조들의 바다 위 삶의 방식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잡힌 멸치는 죽방멸치라고 불리는데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 맛이 좋고 잡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지 않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답니다. 이렇게 이런 고기잡이들을 하는 것들이 충분히 많은 양을 잡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라고 보는 거죠. 슬로피시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어법들은 주로 능동적인 어구보다는 수동적인 어구입니다. 자연 순응적이고 생태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강화도에 가면 갯벌에 너른 새그물 같은 것들이 쳐 있어요. 이걸 건강망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물이 들어왔다가 그 물과 같이 물고기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걸리는 거죠. 또 똑같이 서해 쪽에 가면 조차가 큰 지역에 독살이라고 해서 돌을 쌓아서 만든 담을 쳐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제주에 가면 원담이라는 이름으로 또 담이 이 바닷가에 있는 거죠.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조석에 의해서 밀물이 들어왔다가 그 밀물과 같이 고기들이 들어왔는데 물은 썰물에 빠져나가죠. 그 돌 틈에 이제 물은 다 빠져나가도 요 고기들이 거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으면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슬로피시의 원리, 어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삶의 여유가 좀 있었다고나 할까요? 굳이 공격적인 어구를 쓰지 않고 자연 순응적인 어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바다에서 해산물들을 생산해서 그걸 활용을 하고 이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때는 물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뭐 새로운 어법들을 개발해서 많이 잡으려고 하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그만큼만 먹자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먹힐까?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바꾸는, 그래서 운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슬로피시 운동이 대두되고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지금같이 올림픽 방식대로 누구든지 먼저 가서 잡으면 최고인 거. 그래서 싹쓸이 어업을 하는 걸로 지속 가능한 어업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겠죠. 네. 한때 시중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돌아다녔을 겁니다. 뭐 웰빙, 잘 먹고 살자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언젠가부터 계속 힐링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합해서 보면 결국은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좀 치유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갈수록 피폐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바다는 몸과 정신을 쉬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정말 블루칩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찾는 이유죠.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바다를 지켜야지 그런 치유도 되고 힐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